붉은 깃발 수천 장이 자금성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신 은빛과 황금빛 철갑옷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황제를 호위하는 최정예 금이위군과 정예 기병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열을 지어 출정을 준비합니다. 诸军护卫皇帝陛下。 사람들이 흔히 50만 대군이라 부르던 대제국의 최정예 원정대입니다. 군량을 가득 실은 수레만 5,000대에 달합니다. 당신은 그 찬란한 대열의 한가운데 거대한 황제의 전용 마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36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집채만한 마차는 그 위용만으로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중원의 만백성이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신처럼 우러러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럽고 오만한 행렬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중국 황제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금성의 거대한 옥좌에 누워 손가락 하나로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천 명의 후궁들과 밤마다 화려한 연애를 즐기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인가요? 영화 황후화가 보여준 번쩍이는 황금궁정과 영화 영웅에서 나오는 황궁의 위용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르케 채널의 환생체험 안내자 강림입니다. 오늘 당신은 명나라 정통 14년, 즉 서기 1449년 음력 7월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조선에서는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던 해입니다. 당신은 북경 자금성 건청궁에서 22살의 젊은 황제인 주기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훗날 정통제라 부를 것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십시오. 3초 후 환생체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이 눈을 떠보니 화려하게 조각된 천장 틈새로 황금용 9마리가 당신을 매섭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기둥은 대지에서 자란 고목처럼 웅장하고 붉은 오칠은 어제 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코끝으로 시큼하고 묵직한 침단향 냄새가 밀려옵니다. 어디선가 맑은 쌀죽을 끓이는 달콤한 단내가 공기를 타고 흐릅니다. 귓가에는 우렁찬 소리가 울립니다. 자금성 동쪽 종로에서 새벽을 알리는 거대한 종이 24번 진동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보니 이불 아래로 무릎을 꿇은 환관 50명이 보입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손가락 끝에 최고급 비단 이불의 감촉이 스칩니다. 평생 무거운 도구 하나 쥐어본 적 없는 희고 고운 손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아참, 까먹고 있었다. 내가 명나라 황제구나. 당신의 이름은 주기진. 이건 꿈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오전 10시가 되니 첫 번째 식사가 차려집니다. 당신 눈앞에 놓인 식탁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반찬은 좋기 100가지는 넘어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수십 가지의 진귀한 요리들이 녹그릇과 자기 위에 넘쳐납니다. 윤기가 흐르는 전복 요리, 산 깊은 곳에서 채취한 송이버섯 볶음, 맑게 끓인 제비집 수프까지. 이때 음식을 검사하는 궁녀인 상식이 갑자기 당나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름하여 활규려라는 요리라고 알려줍니다. 상식이 당나귀를 산 채로 식탁에 묶어둡니다. 엉덩이 살이 먹고 싶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한 조각 썰어서 육회로 올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인 인종께서는 이 같은 잔인함에 격분하여 요리사를 처형하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미식 문화는 지금도 명나라 궁중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래에선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수두룩하게 올라옵니다. 임신한 어미양을 통째로 구워 태아를 먹는 탕고유양, 살아있는 원숭이의 뇌를 생으로 먹는 생을훈에도 놓여 있습니다. 산의 진미는 또 있습니다. 초원에서 뿌리를 캐먹고 사는 들쥐를 요리한 새외황선은 보양식이고, 향유고래의 소화관에서 나오는 밀랍 같은 토사물로 만든 용연향은 황제인 당신도 먹어보기 힘든 진미입니다. 훗날 당신의 고손자 뻘인 가정제는 용연향을 불로장생 약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정제는 무려 20년간 용연향을 구하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 해당하는 호부상서인 고요가 가까스로 300g을 구해서 바치자 가정제는 기쁜 마음에 은 760냥을 하사하고 태자의 스승인 태자소보라는 벼슬까지 하사합니다. 에이, 이런 걸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고. 썩 들고 나가라.
짐은 불고기하고 갈비 같은 것을 먹고 싶다. 이웃나라인 조선에서 먹는 그런 음식은 없느냐? 하오나 폐하, 아직은 드실 때가 아니옵니다. 법도를 따르셔야 하옵니다. 요리 앞에는 가늘고 뾰족한 은패가 삼엄하게 꽂혀 있습니다. 음식에 독이 닿는 순간 은패는 검푸른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배가 고파 음식을 빨리 먹고 싶지만 눈치가 보입니다. 황제인이 체면을 차려야 합니다. 곁에 선 늙은 환관인 상선태감이 떨리는 손으로 각 그릇에서 요리를 한 입씩 덜어 입에 넣습니다. 음식을 삼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당신이 먹을 차례입니다. 정말 배고픈데 잘 됐다. 드디어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당신이 젓가락으로 쇠고기를 겨우 3점을 집어먹고 있는데 환관이 외칩니다. 아니되옵니다, 폐하. 같은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외부의 암살자들이 폐하를 시해할 수도 있사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한테는 정적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몇 가지 음식을 편식한다면 정적이 보낸 암살자들이 내부인을 포섭해 특정 음식에 계속해서 독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똑같은 음식을 3젓가락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황제의 식사는 명나라 국가 안보 그 자체입니다. 명사에 따르면 황실의 주방인 광록씨는 매년 24만 냥에 달하는 은화를 지출했습니다. 일반 농민 한 사람의 1년벌이가 은 4냥인 것을 고려할 때 미래 한국의 돈으로 따지면 매일 수억 원을 당신만을 위한 식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먹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나라 말기의 학자 심덕부가 저술한 말령 야렉편에 따르면 황제가 손대지 않은 음식은 하급 환관들에게 주어지거나 궁궐 뒷문 밖에 있는 시장으로 남몰래 유출됐습니다. 그리고선 황제가 먹은 음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비싸게 재판매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비싼 식탁을 마주하고도 늘 배고픈 외로운 천자인 셈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상소문들이 무거운 나무 상자에 담겨 집무실로 밀려 들어옵니다. 분량은 매일 수백 건, 읽어야 할 글자 수만 수만 자에 달합니다. 태조 주원장이 호유용의 옥사를 계기로 재상제도를 영원히 폐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배하는 명나라는 모든 결제 권한이 오직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극단적인 독재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현에서 올라오는 세금, 형벌, 인사, 군사 보고가 22살인 당신의 책상으로 직행합니다. 당신은 고작 9살 나이에 글자를 다 깨치기도 전에 옥좌에 앉았습니다. 아, 머리야. 도대체 나보고 이걸 언제 다 읽으라고. 게다가 어려운 한자로 적혀있네. 당신은 무지막지한 서류 더미 앞에서 멍하니 붓만 만지작거릴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소문은 먼저 대학사라 불리는 문신들이 모인 내각으로 향합니다. 그들이 상소문을 꼼꼼히 읽고 종이에 의견을 적어 상소문 위에 붙여줄 것입니다. 이것을 표의라 부릅니다. 일종의 모범 답안지인 셈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오로지 황제인 당신에게 있습니다. 표의가 붙은 상소문들이 줄지어 당신의 책상 위로 도달합니다. 당신은 이제 붓 끝에 붉은 먹을 묻혀야 합니다. 그리고선 직접 답안을 써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비홍이라 부릅니다. 그리하라고 적어보세요. 단 한 글자, 줄만 쓰면 됩니다. 당신이 쓴 붉은 한 글자에 수천 킬로미터 밖에 장관목이 날아가고 국경의 군대 수십만이 출병할 것입니다. 와우, 뭐부터 해볼까? 그렇다면 궁녀를?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당신 책상에 드리워집니다. 폐하, 그런 쓸데없는 안건은 그냥 놔두시죠. 그리고 폐하, 이자는 지난번에도 무례한 글을 올렸으니 파직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붓을 들 때마다 귓가에 달라붙는 부드럽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꽂힙니다. 당신이 9살 때부터 그를 가르치고 잠자리를 챙겨주며 아버지처럼 생각해온 늙은 환관인 왕진의 목소리입니다. 왕진은 가장 강력하고 어두운 환관부서인 사례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례감은 옥새를 움켜쥐고 승인하는 최고 책임자인 장인태감, 황제를 대신해 붉은 붓을 들고 비홍을 대신 적어주는 필필태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그저 도장을 찍고
글씨를 받아 적는 서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일 수백 건의 상소문을 다 읽을 수 없는 어린 황제에게 그들은 천사처럼 속삭이고 악마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왕지는 당신 대신 붉은 붓을 쥐고 당신 대신 옥새를 찍습니다. 대제국의 모든 인사와 재정, 군권을 아버지 같은 환관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9시. 길었던 정무가 끝나고 자금성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습니다. 상침국의 여성 관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늘 밤 당신의 발길이 닿을 처소를 정하고 선택된 후궁을 입욕시킨 뒤 향을 바를 것입니다. 몸에 숨길 수 있는 암기가 두려워 의복은 물론 머리핀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오직 이불 한 장만 두른 채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로맨스도 달달한 유혹도 존재하지 않는 황궁의 냉혹한 규정입니다. 사실 당신에게는 진심으로 연모하는 단 한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혼이 난 조강지처인 황후 전시입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삭막한 황궁에서 당신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물론 당신의 침소에 드는 여인은 그녀 하나만은 아닙니다. 주기비, 만진비, 고숙비를 비롯한 여러 후궁들이 있습니다. 황실의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곁에 두어야만 하는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제국의 엄격한 법도는 당신의 애틋한 사랑조차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황후의 처소에 들어서니 문 밖에서 내관이 모래시계를 들고 서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후궁의 방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고 야심한 밤 외척에 정치적 청탁이 오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느덧 30분이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 늙은 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폐하, 시간이 다 됐사옵니다. 폐하, 어서 나오시지요. 만약 당신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번의 독촉 경고가 지나갈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문이 벌컥 열리고 내관들이 무례하게 방 안으로 들이닥칠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아내의 따뜻한 손을 놓고 다시 차가운 독방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1449년 7월 11일 급보가 날아듭니다. 북방에서 새롭게 부상한 오이라트의 추장 에센이 명나라 국경 일대를 침공해 명군 4만을 무참히 도살했다는 보고입니다. 온 조정이 공포에 휩싸인 그때 환관 왕진이 당신의 귀에 대고 읊조립니다. 폐하, 친히 군대를 이끌고 북방 벌판으로 나가십시오. 천자의 군기가 흔들리는 모습만 보아도 저 어리석은 오랑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병부상서 광야를 비롯한 충신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만류합니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군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길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최소한 한 달의 전열 정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주저합니다. 왕진과 대신들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왕진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습니다. 왕진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1번. 왕진의 뜻을 물리치고 먼저 군대를 정비한다. 2번. 왕진의 뜻에 맞춰 당장 손수 출정한다. 정답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역시나 왕진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듭니다. 폐하, 할리먼 학사 유구가 폐하의 친정 계획에 반대하며 무례한 상소를 올렸사옵니다.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오니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같은 왕진의 눈이 매섭기만 합니다. 그날 밤 유구는 황제의 비밀 경찰인 금이위가 다스리는 악명 높은 지하 감옥인 조옥으로 끌려갑니다. 왕진의 사주를 받은 금이위 지휘사 마순이 어두운 감옥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이날 유구는 차가운 칼날 앞에서 끝까지 기계를 굽히지 않고 소리쳤지만 어두운 독방 안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훼손된 그의 시신은 가족들에게조차 제대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 소식을 접한 당신은 왕진의 말에 순수히 따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짐이 직접 출정해 오랑캐에게 본을 보여주겠소. 태화전에서 친정을 선포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려 간청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을 길러준 왕진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증조부 영락제가 친히 말을 타고 옹골 초원을 5번이나 정벌했던 그 전설을 이제 자신이 계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당신의 눈앞에는 초원을 가르며 진군하는 수십만 대군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왕진이 동원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군대는 무려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전투 병력을 모아보니 13만에서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시간도 당신 편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군량미만 해도 천문학적이었고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또 병부는 병력이 부족하자 전투 경험이 없는 이른바 위소금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징발했습니다. 이들한테 녹슨 무기를 급히 닦아 쥐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어가만큼은 화려했습니다. 금칠한 황제 전용 마차에는 명주실로 수놓은 노란 대형 비단 양산인 일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대의 진마차가 당신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왕진의 개인 재물을 실은 짐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드디어 출정입니다. 하지만 진군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왕진은 지도를 제대로 읽을 줄 몰랐고 장수들의 진언 역시 번번이 무시했습니다. 행군 경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3일 마침내 산시성에 있는 대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선봉부대가 이미 참패한 뒤였습니다. 시체가 들판을 뒤덮었고 살아남은 장수들은 눈물로 철군을 호소했습니다. 왕진도 그제야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 북경 방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왕진은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의 고향은 울주였는데 자신의 사유지가 진군 경로에 포함되어 농작물이 짓밟힐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행군 방향을 급히 변경한 것입니다. 열흘 뒤 명나라군은 토목보라는 황량한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성벽도 없고 해자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요. 정작 문제는 식수였습니다. 10km밖에 강이 있었지만 오이라트 기병들이 이미 길목을 점령했다는 보고가 날아옵니다. 당신의 장수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이라도 보내면 안 된다고 거듭 간청합니다. 20리 떨어진 성벽이 있는 회화보로 군을 돌리자는 제언입니다. 하지만 왕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진마차 5,000대가 있다. 기다려라. 얼마 후 당신의 군대는 식수조차 구할 수 없는 메마른 흙 언덕인 토목보에 고립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오이라트 철기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명나라군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때였습니다. 호위 장군 번충이라는 자가 쇠망치를 휘둘러 왕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당신이 평생 믿고 따랐던 선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곧 이어 오이라이트군은 비단 천막을 찍고 황금 어가를 박살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던 군대와 수십 명의 대신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선 적장인 에센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생포됐습니다. 비단 옷을 빼앗기고 거친 양털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당신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에센의 발 아래 꿇어앉았습니다. 에센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마셔라. 너는 이제 내 손님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초원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의복과 이불도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충직한 내관인 원빈과 한 이불을 덮을 것입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합니다. 당신은 비로소 궁궐을 벗어나 드디어 인간의 삶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포됐다는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치는 냉혹한 법입니다. 국가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부시랑 우겸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당신의 이복 동생인 주기옥을 새 황제인 경태제로 옹립하기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황제인 당신은 졸지의 태상왕이 돼버렸습니다. 말이 태상왕이지 현실은 인질입니다. 1450년 8월 포로가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에센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넌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당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경을 향해 질주합니다. 며칠이 걸려 자금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가마도 백성들의 환호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아니 새 황제인 경태제를 아련하러 가야 합니다. 동생 경태제는 당신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짧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곧이어
환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선 당신을 새로운 보금자리인 남궁으로 안내합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궁에 들어간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변목문이 닫히고 바깥에서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집니다. 천자로서 당신의 첫 번째 인생은 완전히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복 동생인 경태제는 형이 외부 세력과 내통하여 황희를 찬탈할까 두려워하여 남궁의 모든 구멍을 메우게 했고, 식사는 작은 구멍을 통해 하루에 단 2끼만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담을 넘어 탈출하거나 외부인과 신호를 주고받을까봐 남궁 정원에 있던 울창한 나무들마저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만 부는 빈 마당에서 당신은 철저하게 유폐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황후 전씨가 저 멀리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둘은 얼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황후는 당신이 포로로 잡혀간 날부터 남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무사귀환만을 바라며 차가운 바닥에서 밤낮으로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울어 한쪽 눈은 거의 실명을 했고 오래 꿇어앉아 한쪽 다리는 절었습니다. 자금성 남궁에서 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457년 1월 17일 야심한 새벽, 누군가가 군사들을 이끌고 남궁의 붉은 담장을 부수고 밀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보니 무장 석형과 대신 서유정입니다. 알고 보니 동생 경태제가 후계자 없이 깊은 병에 걸려 생사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내란이 벌어졌습니다. 석형과 서유정은 당신 손을 이끌고 급히 움직입니다. 밤하늘을 향해 치솟은 자금성의 검은 지붕 실루엣이 7년 만에 머리 위로 다시 펼쳐집니다. 저 멀리 태화전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금속이 금속과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가릅니다. 태화전 앞 광장은 이미 전장이었습니다. 산문갑의 은빛과 비어복의 붉은색이 횃불 아래 소용돌이치며 뒤엉켜 있습니다. 쿠데타군과 경태제 측 근위대가 광장 한복판에서 격돌하고 쓰러진 병사들의 투구와 부러진 창대가 채입니다. 그때 석형이 광장 한가운데서 직접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산문갑은 어느새 피로 얼룩져 있고 그가 한번 휘두를 때마다 앞을 막던 경태제 병사들이 하나씩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등 뒤에서 서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태화전으로 향하라고 말을 건네옵니다. 거대한 붉은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문틈 사이로 촛불이 새어나옵니다. 전투의 소음이 순간 희미해지고 당신의 시야에 7년 만에 마주하는 옥좌가 들어옵니다. 당신은 천천히 걸음을 뗍니다. 광장의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22살에 잃었던 모든 것을 30살이 되어서야 되찾는 순간입니다. 다음날 당신은 다시 황금색 황포를 입고 자금성 태화전 옥좌에 앉았습니다. 연호를 하늘의 뜻에 순응한다는 뜻인 천순으로 바꿉니다. 후대 역사는 이 극적인 쿠데타를 탈문의 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치세는 피비린 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당신을 옹립한 신하들이 북경을 사수했던 영웅인 우겸을 처형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섭니다.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서유정이 칼자루를 만지며 무섭게 쏘아붙입니다. 우겸을 죽여 대역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폐하의 이번 복위는 불법 찬탈이자 반역이 될 뿐입니다. 당신은 공신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우겸의 처형 문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올해 당신의 나이는 고작 36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현생에서 벗어나 다시 미래로 떠나야 할 때입니다. 눈을 뜨겠습니다. 당신이 환생 체험한 명나라 정통제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37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서에는 백호전에서 병으로 인해 붕어했다고만 짧게 적고 있습니다. 독사를 당했는지 자연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삶을 마감하기 전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깁니다. 사람을 죽여 무덤에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을 없앤 것입니다. 명나라는 개국 이후부터 당신이 체험한 정통제 때까지 수십 명의 여인들을 황제와 함께 산채로 무덤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당신은 절름발이에 한쪽 눈이 먼 황후가 차가운 묘실에 강제로 갇혀 굶어 죽어가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황후를 위해 순장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날 그 누구도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누구도 아내와 강제로 격리하여 골방에 가두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당신은 황제처럼 화려한 밥상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권리인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환생 특급의 다음 여행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장소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환생 체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곳으로 당신을 안내하겠습니다. 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음 환생의 문을 가장 먼저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하이프를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환생 특급의 영혼 안내자 아르케 채널의 강림이었습니다.